자, 잘 보세요. 진도를 이제 좀 오답을 좀 해볼 건데 94페이지. 요즘 들어서 이게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냐? 고통이 없는 공부는 절대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좀 잠도 좀 줄여가고 노는 것도 좀 참고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뭐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가든지 뭔가 학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결과로 오잖아, 그지? 근데 요즘 따라 보면은 그냥 이제 고등학생 꼭 되겠지, 그 전까지 좀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노는 거는 딱 지금부터 3년만 참어. 3년만 참고 30년을 놀아라. 알겠지? 3년 참고 30년을 놀래, 3년을 놀고 30년 동안 고생할래. 요거 선택하면 돼. 나 같으면은 3년 안 놀고 참을 것 같아.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잘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어.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랬거든. 그 당시에 외고는 수학을 기똥차게 잘해야 돼. 그래야지 외고를 들어가. 지금처럼 수학 못해도 외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 친구 여학생인데 외고를 이제 진학을 목표로 하다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반고에 가더라도 1등급은 그냥 거절해. 근데 걔가 2등급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반에서 1등만 하다가 2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과외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딱 이런 말 한 번 해서 나한테 선생님 그때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그 1년의 시간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대. 그때 정말 빡시게 공부했는데 빡시게 공부하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한 2년을 버티더라는 거야. 공부한 거 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 공부하는 그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한 게 기억에 남는 거야. 설렁설렁 하면 기억 안 나. 뭐든지. 자, 4-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미적분 2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도형 문제 나오면 반드시 길이를 뭘로? 삼각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미적분 2는 극한이든 미분이든 계산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각비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하죠. 여기 뭐가 있죠? 3분 CH가 있어요. 그럼 CH는 요 길이네요. 자, 이 길이를 뭘로 표현해야 되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를 뭐에 관한 식?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 왜? 세타가 0을 향해서 갔을 때 세타 제곱분의 길이잖아. 그럼 얘도 세타로 표현이 되면 돼요. 근데 그 세타가 각이 되면서 삼각비로 표현되면 더 좋겠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 얘가 4입니다. 얘는 세타예요. 그럼 요 각을 동그라미라 잡으면 이 각이 뭐가 되죠?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길이를 찾는 게 막상 쉬운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어디로 가본다? 요 길이로 가보는 거죠. 자,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자, 세타를 기준각으로 놨을 때 4하고 A는 서로 무슨 관계를 갖죠? 탄젠트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치? 따라서 첫 번째 그냥 탄젠트 세타를 쓰세요.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죠? 4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놓을게요. 자, B라고 놓으면은 이제 A하고 B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을 보니까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타를 이쪽으로 이제 옮겼으니까 사인이 되는 겁니다. A분의 B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되더라. 그럼 a가 이렇게 이항하니까 b는 뭐가 돼요?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4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4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길이가 지금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CH라는 걸 알았잖아.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 세 번째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세타 제곱은 세타 곱하기 세타라고 바꾸면 되고요. 자, 여기 CH 길이 뭐라고 쓰면 돼요? 4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마?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거는 계산되지.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쵸? 따라서 답은 얼마다? 4번 요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포인트가 뭐였어요? 요거였어.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식에 의해서 풀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지.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2탄젠트 2x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탄젠트 2x인데 요 각이 지금 2x야. 각이 2x. 그러면 뭐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주기? 굳이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지. 전혀 필요 없어요. 주기. 자, 원래 탄젠트 주기는 얼마? 파이죠? 이걸 2로 나오는 거니까 주기는 2분의 파이더라 라는 거 정도. 그냥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라는 거지. 주기는 필요 없어. 아니.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죠. 2탄젠트 2x죠. 각이 2x든 3x든 그건 중요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그래프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했다? x값 t랑 만났다. 자, x값 t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t.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로 놨다? p. 됐죠. 자, 그럼 요점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T, 2탄젠트 2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요 점에서 이 점에서 어디까지 길이? 원점까지 길이. 자, 요 길이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OP. 자, 그러면 두 번째 OP라는 것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로밖에 못 구하지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루트 누가 들어간다? t제곱 더하기 2탄젠트 2t 요 놈을 제곱하면 되겠죠. 루트 자 t제곱이 되고 4탄젠트 제곱 2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더 이제 변형을 해볼 건데 이거를 뭘로 나눈다? t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요. t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4탄젠트 제곱 2t더라. 그럼 여러분 이 t는 지금 루트 바깥에 있는 거잖아. 루트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걸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t제곱분의 t제곱 더하기 4탄젠트 제곱 2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 되죠. 루트. 자, 얘랑 얘는 약분해서 1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걸 잘 봐야 돼. t제곱하고 4탄젠트 제곱 2t.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제곱이고 실제로 얘도 제곱이란 말이에요.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어떻게 해버리면 돼? t분의 탄젠트 2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맞지?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그래서 t분의 탄젠트 2t로 바꾸니까 자, 요거는 살아남을 거고요. 얘도 살아남을 거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이 t분의 탄젠트 2t니까 2가 돼버리죠. 그걸 제곱하는 거죠.
따라서 루트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4 곱하기 4 따라서 루트 17이 되더라. 자, 굉장히 이거 좋은 문제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겠지? 근데 뭐 너무 막 어렵고 그러진 않아. 계산 방법이 그냥 요거잖아요. 요거 t분의 탄젠트 t 시정량.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이 9월 첫째 줄 거야, 그지? 첫째 줄. 자,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면 미적분 툴을 그래도 어려운 교재는 아니지만 기본 교재라도 한번 훑고 가는 거잖아. 훑고 가더라도 내가 어려운 거는 못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적분 툴은 어려운 거 당장 전혀 못 풀어도 돼요. 근데 처음 배울 때 뭐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공식을 외우고 내가 그거를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복잡한 식 정도까지만 연산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요거 2달 동안 미적분 툴 공부한 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적분 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연산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수가 왜 힘든 거죠? 대수가 연산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연산을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좀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죠. 그러면 1로 가면 이 분모가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얘도 어디로 가냐? 절반. x가 1로 가버리면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거든요. 그럼 사인 0도 0을 향해서 가요. 자, 그럼 이건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식을 변형하지 마세요. 그 식 변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뭐 하라고 그랬죠? 그냥 로피탈 가라고 그랬죠. 로피탈이 세상 편하다. 단 로피탈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미분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 미분. 근데 그 미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미분이 뭐라고요?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이 순서가 자꾸 틀리면 잘 안 됩니다. 자, 분모 미분하죠. x 미분하니까 1. 자, 이때 요 사인 안에 있는 얘는 각이 되는 거죠.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 미분할 때 많이 틀리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적어줬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 이 각이 뭐가 아니죠? x가 아니죠. x가 아니니까 요거를 다시 뭐 하는 거죠? 미분하는 거죠. 자, 미분해 주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x. 자, 요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다? 요 안에 있는 각이 뭐가 아니에요?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미분해 줍니다.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 합성함수 미분을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로피탈도 안 되지만요. 뒤쪽에 계산할 때 계속 틀려요. 어차피 합성함수 미분이 안 돼요. 근데 합성함수 미분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삼각함수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도 미분해야 되지만 요 각도 미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향이 많다. 자, 그럼 이제 2를 대입합니다. 코사인. 요건 얼마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0 곱하기 2분의 파이는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0도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푼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2를 이항해가지고 x 빼기 2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t로 치환했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 자체도 괜찮아. 근데 치환을 내가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시간 걸리니까. 알겠지? 그냥 합성함수 미분만 잘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뒤에 미분을 해야 돼요.
그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여러 가지 미분 중에 제일 원탑이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그 다음이 역함수 미분이야. 이 두 개를 잘 정리하면 끝나요. 더 어려운 게 없어. 자, 다음 갑니다. 6-2번. 천천히 할게요. 뭐 빨리빨리 할 것도 아니니까.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늘 여러 가지 미법 끝날 거니까. 자, 다음 갑니다. x가 0을 향해서 가죠. 자, 이 분자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사인 0이 돼서 요거 0으로 가버리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당연히 0으로 가야 돼요. 자, 0 대입해 보도록 하죠. 루트. 자, b 빼기 2는 0이죠. 자, 루트. b는 2가 되니까 b가 4가 되버렸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을 때요. 자, 분자는 sin 2x고요. 분모는 루트. 자, ax b 대신에 4 마이너스 2 요게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생들이 이걸 풀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루트는 유리화를 할 거예요. 근데 유리화를 할 필요도 이제 없다라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요거를 전부 다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자, 요거 sin 2x 미분하면 뭐가 되죠? cosine 2x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요게 x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미분하죠. 그렇죠? 자, 미분해서 얼마? 2가 앞에 붙으면 되는 거지. 자, 다음 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루트를 미분하면 2루트 a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죠. 2루트분의 1. 그런데 역시 얘가 뭐가 아니죠? 얘가 x가 아니기 때문에 또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 a. 자, 마이너스 1 사라지죠. 자, 합성함수 미분 지금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세요. 헷갈리지 말고. 자, 이제 0을 대입해도 되겠죠? 0 대입하니까 얼마? 2 코사인 0으로. 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루트 4분의 a. 자, 그러면 코사인 0이니까 1이 돼서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얼마죠? 4분의 a. 따라서 a분의 8이 된다. 자, 요 값이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다? 2가. 자, a가 2고 b가 4죠. 그쵸? 따라서 요 곱은 얼마가 된다? 8이 되다. 됐습니까? 되겠지 알겠지? 자, 선생님은 가급적이면은 극한 공식은 최대한 안 쓸 거예요. 극한 공식은 요럴 때만 쓰면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자, 2x분의 뭐 sin 3x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2분의 3이라고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제외한 거는 웬만하면 높이탈 쓰세요. 미분 가지고. 자, 저번 시간에도 변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줬어. 변형,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변형을 쓰면 배수 공식을 다 알아야 돼. 귀찮아. 자, 갑니다.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자,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물어보는 거 갑니다. x가 파이를 향해서 가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버려요? 0으로 가버리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갔을 거야. 그럼 바로 뭐 한다? 로피탈을 씁니다. 리미트 x가 파이를 향해서 갔을 때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그쵸? 자, 분자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죠. 그쵸? 자, 이제 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f 프라임 파이죠. 미분계수 공식도 필요 없는 거야. 로피탈 쓰면 최고죠, 얘가. 자, 그러면 f 프라임 파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한다? 얘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ln을 미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죠?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ln 뒤에 이게 문제가 lnx랑 코사인 x 더하기를 못한 건가? 식을 못하는 게 이상하게 나왔는지. 자, 이거 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렇게. 아니? lnx랑 코사인 x 더하기 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알겠지?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냐? 이 뒤에가 다 진수로 보이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미분하면 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앞에 거는 x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ln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요? 파이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더하기 1 플러스 ln 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사인 파이는 얼마죠? 0이죠. 그쵸? 끝났네. 요거 0 돼버렸네요. 0 돼버렸네요. 결과는 0이네요. 그냥 0이네요. 됐죠? 자,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었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7-2번. 자, 7-2번 가니까 x가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선호도 잘 보고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버리죠? 얘도 당연히 0으로 갔을 거예요. 자, 편하게 뭘 써라? 로피탈 써라. x가 2분의 파이를 향하고 있다. 자, 분모 미분하니까 1 됐겠죠? 당연히 2분의 파이 사라졌겠지. 자, 분자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전. 자, x값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f 프라임 2분의 파이가 돼버렸죠. 자, 그럼 나는 이제 fx를 미분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미분해 주도록 하죠. 자, 사인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됐죠. 마이너스를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지. 자, 이제 f 프라임 2분의 파이. 대입하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3 사인 2분의 파이 됐지.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요건 0이야. 요건 0이다.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쵸? 따라서 얼마다? 루트 3 이렇게 정리. 됐지?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뒤에 보니까 104페이지에서 질문이 좀 있네요. 어디서? 자, 104페이지. 자, 첫 시간에 오답을 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1교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를 나가고 또 안 되는 거 위주로 여러분 교재 정리도 좀 하고 숙제를 하시는가 그렇게 하죠. 2-2 여러분 요거 갖고 어렵다고 막 쫄면 안 돼. 알겠지? 지금 뭐 똑같은 지금 우리 학원에서 미적분 2 과정을 나가는 반은 딱 2반밖에 없어요. 우리 반하고 화목의 프리미어만 딱 하나야. 2반만 미적분 2를 나가. 그리고 미적분 2보다 더 앞선 선행은 없어요. 이제 뭐 수능 실전해서 뭐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막 이런 반은 있어. 더 높은 반이. 하지만 선행으로서는 우리 반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블랙라벨 교재도 하는 반도 있고 한데 뭐 이 정도 교재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내신 등급이 6등급 정도 돼야지 보는 교재야. 알겠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6등급 정도 돼야지 이해를 하는 그런 교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수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쉬워. 알겠지? 처음 배우니까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조금씩 참으면서 집에서 연산 연습 꼭 하세요. 연산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연산 어렵다고 힘들다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선생님 저는 약간 응용심한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연산은 연습입니다. 노력이야, 개인의 노력. 자, 미분해야 되겠죠? 물어보는 게 F'1이니까. 자, 미분하는데 요거를 미분할 때 전부 다 분모로 돼 있죠. 전부 다 분모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미분하지 마시고 요거를 식을 먼저 씁니다. 뭐라고? F
지수로 바꿔버리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0제곱. 자,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 미분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1을 대입해요. 1을. 자, 그럼 미분해 보도록 할까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빠져나오니까 이거 x 마이너스 2제곱이죠? 얘는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제곱이죠? 플러스 9 x 마이너스 4제곱이죠? 아, 느낌 맞죠? 얼마? 마지막에 10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1제곱이죠.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겠죠? 2를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1입니다. 1은 몇 번을 곱하는 1이니까. 자, 따라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100이 나오죠. 그렇죠? 아, 이거 제곱수를 더하는 거구나. 제곱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 공식으로 만들면 뭐예요?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제곱이죠. 그렇죠? 제곱을 10개 더하는 거지. 이제 따라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더라. 이거 375죠. 그렇죠? 아, 385. 암산을. 됐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엄청 쉬운 거. 이거 미적분 원정도 수준이죠. 미적분 원정도의 수준. 자, 다음에 3-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마찬가지. 자, 여기 1 더하기 사인 세타하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서로 합차 관계죠. 그렇죠? 합차 관계니까 뭐 해줘요? 통분해주면 되지. 통분하면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겠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랑 얘랑 곱하겠죠.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사라지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라지죠. 그렇죠? 자, 현재 분자는 얼마가 돼요?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뭐라 그랬죠? 시컨트 세타라고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A 값은 2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대수지. 물어본 거 마지막에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다. 요것만 미적분 2야.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잘 항상 파악을 해봐. 안 되면은 대수도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다시 봤을 때는 그 속도가 확실히 빨라. 처음 공부한 거의 절반, 3분의 1도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나고 있을 때 빨리빨리 앞에 거를 집에서 좀 보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선생님 대수 다 까먹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뭐 학원에서 다시 공부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아예 뭐 백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봐도 됩니다. 이제는. 자,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도 이제 슬슬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뭐야?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알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지? 이런 거 배우려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나 혼자 공부해도 돼. 집에서 해도 충분히 여러분 독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혼자 독학하면 뭐 4개월, 6개월 걸릴 거고,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2달이면 끝나.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맞지? 뭐 학원 다닌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인간 뭐 예전부터 좀 오래됐지만 현우팀 거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네. 그러진 않지. 그 사람 거 들으면 1등급 나와야지. 그 사람 수업이 제일 최고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야. 전부 다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다. 혼자 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봐. 자, 이제 이쪽 갑니다. F'이죠. 자, F'이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죠.
1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시컨트 미분하면 누가 나오죠?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누가 사라지죠? 시컨트가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죠. 자,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자, 시컨트 4분의 파이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런데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는 4분의 파이가 1이야. 자, 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그랬죠? 코사인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코사인 값이 얼마냐?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지. 그치? 맞지? 그거의 역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자, 답은 루트. 시컨트 4분의 파이가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소리 이거 얼마냐? 2분의 루트 2. 잘못 적었죠. 왜? 잘못 썼나? 아! 미안하다. 아, 나 정신 나가지고 그러네. 너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쉬운 거. 이거 오개미분이죠? 분수미분. 분수미분인데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잖아. 자, 탄젠트 뭐 해야 돼? 탄젠트 제곱해야 되겠지, 그치? 탄젠트 x 제곱하고요. 요거 미분한 거 적습니다. 시컨트 x, 탄젠트 x. 자, 거기다가 누구 곱해요? 탄젠트 x. 자, 그리고 빼는 거죠. 자, 빼는데 1 더하기 시컨트 x 한 다음에 탄젠트 미분한 거 적습니다. 시컨트 제곱 x.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자, 탄젠트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고 자, 시컨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다시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자, 1 더하기 시컨트 4분의 파이 곱하기 시컨트 4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자, 시컨트 4분의 파이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 역수 루트 2죠.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1 더하기 여기도 코사인의 역수 루트 2. 자, 여기는 얼마가 되죠? 루트 2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2. 정확히. 얘는 루트 2입니다. 빼기. 요거 분배하면 끝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바로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해서 끝. 됐니? 자, 다음 D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재미없는 연산들, 퍼레이드지. 자, D로 가니까 112페이지 1-2번이 있습니다. 갔다 와. 1-2번.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자, fx가 현재 코사인 x고요. gx는 탄젠트 x예요. 자, 요 hx는 g.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h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구하라. 자, h를 미분하라. 얘를 미분하라는 거는 우변에 있는 얘도 미분하라라는 말이다. 그러면 첫 번째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g 다시죠. 다시라는 건 딱 제거하고 뭐라고 쓰면 돼? fx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이제 두 번째 얘를 미분해 버릴 거예요. 어떻게 되죠? g 프라임 fx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뭐가 아니다. 얘가 x가 아니죠. 따라서 뭐 해준다? 한 번 더 미분한다. 요거잖아.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합성함수 미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만 안다면 이런 거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h 프라임 2분의 파이는 g 프라임 f
F 2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파이다. 그럼 이제 우린 누굴 찾아야 돼요? F 2분의 파이랑 F 프라임 2분의 파이를 찾으러 가야 돼. F 2분의 파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F 프라임은 요거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럼 미분한 식도 적어서 들어가죠.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근데 g도 미분해 버립시다.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자, 이제 뭘 대입해요? 2분의 파이만 주구장창 대입하면 되겠죠. 자, f 2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f 프라임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 g 프라임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죠. 자, 그럼 g 프라임 0이라는 건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죠. 시컨트 제곱이 0이다. 시컨트 제곱이라는 건 코사인의 역수야.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역수 취해도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요런 문제들 여러분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들. 기본 유형이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미적분 원에서보다는 이제 좀 더 많죠.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볼게. 더 질문 있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근데 아마 지수로군 쪽은 생각보다 미분 계산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 진도 나가는 게 양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기 때문에 숙제는 유형 드릴 3 전까지만 내주려고 합니다. 유형 드릴 3 전까지 126까지만 숙제가 나갈 거예요. 유형 드릴 3를 안 내주는 이유 요걸 다 정리하고 이제 하시면 돼. 집에서 유형 연습까지 다 해보시고. 그러니까 숙제량은 적어요. 적어. 잘 따라오셔. 잘 따라오셔. 이거 여러분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요거 연산 정리하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알겠죠? 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매개변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줬나 모르겠는데,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다. 이거 여러분 언제 공부했냐면요, 공통수학2 도형의 방정식에서 처음 공부했습니다. 이 매개변수를 이용한 함수를. 미분법은 이제 처음 공부한 거고. 자, 어떤 걸 공부했냐면요, 예시를 들어보면 x는 t예요. y는 2t 빼기 1이에요. 그러면은 요 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되면서, 매개체가 되면서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주죠? x랑 y를 연결해줘요. 그래서 y는 뭐가 되죠? 2x-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저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하라라는 거예요. 미분. 자, 가봅시다. x가 t에 관한 식이죠. 이거 t에 관한 식이죠. 함수. 문자 t로 구성된 거야. 이 y도 t로 구성된 식입니다. 근데 두 식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f다, 하나는 g다. 구분만 좀 해주는 거야. 함수 표시로. 자, 근데 그럼 이제 뭘 어떻게 미분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이런 예제를 하나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x 세제곱이 있어요. 자, 이 x 세제곱을 뭐로 미분하는 거라 그랬죠? x로 미분하는 것과 y로 미분하는 것과
T로 미분하는 거.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야.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x분의 d라는 이 말 뜻이 뭐죠? x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미분합니다. 여러분 이 x 세제곱이라는 거는 미분을 하면 결국엔 3x 제곱이 나와요. y로 미분해도 3x 제곱이에요. t로 미분해도 3x 제곱이라는 값은 동일하게 나와요. 왠지 느낌이 어떤 형태죠? 부정적분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거꾸로 하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맞니? 요거 미분했더니 다 똑같은 거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누구로 미분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뭐에 관한 식이죠? x에 관한 식이죠. 그치? x에 관한 식이니까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한 거예요 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값 자체가 얼마죠? 이 값 자체가 약분하면 1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3x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면 그냥 3x 제곱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dx분의 d라는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x를 x로 미분했어요 라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약분돼서 얘가 1이 돼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안 적는 것 뿐이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자 x를 미분하니까 3x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뭐죠? x를 뭘로 미분하는 거죠? y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표기법이에요. 내가 미분한 값이 y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x를 y로 미분했습니다라는 이 명령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분 안 되잖아.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적어주면 x를 y로 미분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뭐로 또 간단하게 표시하죠? 이렇게도 표시하죠. y 프라임. 맞니? 우리 두 가지 표기법을 할 수 있어요. y 미분하세요. 그럼 대부분 y 프라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라이프니치 풀이법으로 표기법을 하면 dy분의 d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죠? 자, x라는 식을 뭘로 미분한 거죠? t로 미분한 거죠.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y 프라임이라고 쓰진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표기법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을 따라갑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자,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매개변수부터 쭉 갈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기초 내용. 표기법.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했다. 그러니까 요 표기를 하지 않는다. x에 관한 식을 y로 미분했다. 아, x에 관한 식을 x를 y로 미분했다. x에 관한 식을 뭐로 미분했다? t로 미분했다. 맞나? 항상 옆에 명령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항에는, 모든 식에는. 됐죠? 선생님 이거 꼭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적어놔야지 나중에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늘 요짓거리만 하니까 2분의 1만 그럼 y 프라임 그러고 그냥 답만 써야 뒤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담 이제 요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다른 예제를. 자, x는 3t, y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선생님이 변형을 좀 했습니다. 조금 변형을. 아니다, 이거 t제곱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이걸 미분하세요 그래, 그치? 미분하세요 그러면 일단 뭐가 눈에 보여요? 요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x를 3t라고 넣으면 안 되겠다. x를 그냥 3t라고 넣지. 3t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 값이 얼마가 되죠? 3분의 1x가 되겠죠. 아니? 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냥 x는 3t고 y는 t제곱 빼기 1이야 라고 준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걸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t로 표현한 다음에 이 t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y는 뭐가 돼버리죠? 9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를 구하라? 미분하세요 라는 이제 문제를 줄 거야. 자, 미분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표현법을 이렇게 합니다. y 프라임은 아니 미분하세요 그러면 y 프라임 한다. 요거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9분의 2x 있나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쓴다고요. 이 y라는 값이 어떤 문자로 표현되어 있죠? x라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럼 나는 이 y를 미분할 때 뭘로 미분해야 되죠? x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y를 미분할 때 x로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y를 미분하면 1이 돼버리죠. 그런데 나는 y를 x로 미분한 겁니다 라고 명령어가 붙는 거죠. y를 뭘로 미분한 거니까 x로 미분한 거예요. 요거 따라가지? y를 미분하면 1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아, y를 x로 미분한 거야 라고 적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미분하면 얼마죠? 이거는 9분의 2x죠. 원래 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붙는 거다? x를 x로 미분한 겁니다 라고 명령어가 붙는 거예요. 맞니? 원래는 이렇게 명령어가 붙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얼마다? 1이잖아. 약분해서 안 적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남는 것만 적어주니까 dx분의 dy는 9분의 2x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거예요. y 프라임은 누구랑 같다? dx분의 dy랑 같다는 걸 또 외우는 거야, 학생들이. 원래는 이 원리를 나중에 배우는 건데 먼저 외우는 거죠. 맞죠? y 프라임은 y를 x로 미분한 거야 라고 보통 외우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푸는 게 매개 변수 방정식을 외우지, 매개 변수 방정식을 외우지 않고 미분하는 방법이야. 이 풀이를 모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풀이를 알아야 되냐? 왜 이 풀이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매번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식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t 값이 뭐 x로 표현되고 이거를 대입하는 게 이렇게 쉽게 줄까? 문제가 쉽게 안 줄 거야, 맞니? 예를 들어 여러분, 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x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1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를 t는 해가지고 x로 표현할 수 있니? 안 되죠?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입해서 또 x,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매개 변수가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소거가 되면서 x와 y의 관계로만 구성된 식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다? 매개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 저 함수식을 미분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요거죠. y'이라는 미분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매개 변수가 있던 없던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누구를 연결한다? x, y만 연결한다면, 그치? 매개 변수가 t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x, y를 연결만 한다면 결국에 걔는 y를 x로 표현한 식이고, 그렇다면 이 y''은 y를 x로 미분한 값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dx분의 dy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 앞에서 보니까 x가 t에 관한 식이고 y도 t에 관한 식이니까
얘네들을 뭘로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t로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이 t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dx분의 dy에서 이 dy를 뭐로 표현해버리자? y를 t로 미분한 값으로 표현해버리고 이 dx도 자 x를 t로 미분한 값으로 표현을 해버리자. 그러면은 결국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하면서 누가? 요 dt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식을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만 풀이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y''을 구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구한다? 아, dx분의 dy를 구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y를 x로 한 번에 미분할 수가 없어. 왜 미분할 수 없냐?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x도 t로, y도 t로 정리가 돼 있거든, 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y를 t로 미분한 값과 x를 t로 미분한 값을 분모와 분자에 적어만 주면 된다.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약분이 돼요? dt가 약분이 되면서 dx분의 dy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됐니?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의 미분법이 공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러면 하단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 보죠. 자, 매개 변수 t를 소구하여 xy 관계식을 쓰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이제 공통수학 원정도 수준이지. 자, 요거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t는 2x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가 대입하죠? 여기다가 대입하죠. 그러면 y는 뭐가 되죠? 2x의 제곱이니까 y는 4x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버리죠? 이 y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y를 x로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맞니? y가 x에 관한 식이니까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다. 그럼 얘는 8x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미분값이 얼마나 된 거다? 8x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학생들이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오류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다? t를 x로 표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랬지. 아까 이런 거 지워버렸네 선생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 도저히 내가 뭐 시계 측정계 달인이라 하더라도 이 정리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다? y''을 구하는데 이게 dx분의 dy인 것도 내가 아는데 이거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왜?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그러니까 y를 t로 미분한 값을 분자로, x를 t로 미분한 값을 분모로 적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구해버릴 거예요. dt분의 dy, dt분의 dx를 여기서 구해버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x가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은 미분합니다. x를 뭐로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 그럼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x를 미분하면 앞에 1이 붙어요. x를 미분하면 1이야. 근데 이 x를 뭘로 미분한 거죠? t로 미분한 거 적어준 거죠. 2분의 1t 미분하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t를 뭘로 미분한 거죠? t로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은 결국에 1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맞니? 방해나? 자, 따라서 dt분의 dx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럼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미분합니다. 1이죠. 근데 이 y는 뭘로 미분한 거죠? t로 미분한 거죠. 그렇죠? 자, 2t제곱도 미분합니다. 그럼 4t가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뒤에 명령어가 붙는 거라고요.
t를 뭘로 미분한 거다? t로 미분했다라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따라서 dt분의 dy가 얼마더라? 4t가 되더라.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다시 어디다가 아이고 쉬어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1분의 쉬세요. 야, 근데 너네 요즘에 감기가 참 쉽게 걸리는 것 같아. 감기도 좀 조심하고 그래라. 그치? 이제 뭐 세 달 뒤면 진짜 고등학생이지.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너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한테 공부해서 망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참 쓸데없는 소리였어. 그런 말은 안 듣고 싶어. 자, 가보죠. 그러면 얘 지금 이제 얼마가 되죠? 요거 dt분의 dx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dt분의 dy가 얼마죠? 얘는 4t지? 따라서 얼마가 되죠? 8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8t가 아니라 얼마냐? t분의 dy 요거는 아이고 선생님 잘못 났네. t제곱. 역시 뭐가 오류가 났어. 자, 여기 얼마지? 잘못 써버렸네. y는 t제곱이니까 t제곱. 그럼 여기 2t가 되겠죠? 여기도 2t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t가 되고 여기가 4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여기는 8x가 나왔는데 y' 여기는 y' 지금 얼마가 나왔죠? 4t가 나왔잖아요. 여긴 8x인데 왜 여긴 4t냐? 요 t 값이 얼마예요? t 값이 2x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x라면 8x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한 미분법은 이와 같이 푸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 t로 수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미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요거 연습을 뒤에서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보고 쭉 따라오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나씩만 하고 넘어가죠.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요거는 하나 하고 해보고 하나 하고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자, 가봅시다. 자, 여기 보죠.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자, dx분의 dy인데 식을 보자마자 자, 요거 한 문자로 정리해서 xy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왜? 1차식이나 2차식 정도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3차식, 사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건 안 됩니다. 과감히 포기하시고. 자, dx분의 dy라는 게 뭐였죠? dt분의 dx, dt분의 dy를 이렇게 번분수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dt분의 dx라는 건 요 x값을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x를 t로 미분해주면 2가 나오죠. 자, 요거는 t에 관한 식이니까 이제 t로 미분했다는 명령어는 필요 없죠. t를 t로 미분했다는 명령어 필요 없습니다. 자, y라는 값을 뭘로? t로 미분하자. 그럼 dt분의 dy가 되겠죠? 자, 얘도 미분은 얼마죠? 마이너스 6t죠. t에 관한 식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되죠. 자, 그럼 결국 얘는 답이 뭐죠? dt분의 dx가 분모, dt분의 dy가 분자야. 얘가 분모, 얘가 분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야. 이대로.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빨리 해봅시다. 조금 더 빨리 해봐. 자, 이제 느낌 알았어요. 자, 뭡니까? dt분의 dy, dx가 아니 dx분의 dy가 dt분의 dx고 dt분의 dy잖아. 조금 더 빨리 생각해봐. 얘는 뭐다? y 프라임. 얘는 x 프라임이죠. 결국엔 이것도 x를 미분한 거, 이것도 y를 미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t에 관한 식일 뿐인 거죠. 맞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줘도 괜찮다는 거죠. x 프라임은 얘를 미분한 건 얼마죠? 3이죠. 얘는 y 프라임은 얘를 미분하면 얼마죠? 6t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는 x 프라임 분모로 y 프라임 분자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t제곱 마이너스. 자, 표현은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원칙은 1번이야. 원칙은 1번인데 2번은 약간 편법을 쓴 거예요.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1-1, 2번 이 두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답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집에서 숙제가 가능해요. 바로바로 해보셔야 돼. 이건 다 유형이 달라서. 보고 그대로 풀어봐. 두 문제. 이거 다 했어? 어려운 건 아니라 지금 금방 했어. 그래도 하긴 채점을 해봐. 채점을 해보고. 이거를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보는 게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 알겠지?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고 하거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116페이지 피세요. 116페이지.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미분법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준 dx분의 dy, dt분의 dy 뭐 이런 것들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원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잘 봅시다. 여러분, 음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 음함수라는 말에서 이 음자가 음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외국에, 미국에 있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함수가 된 것 뿐이야. 그래서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y는 fx라고 표현해요.
우변에 있는 식이 x-1이지. 자, x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이항을 했어요. 어디로?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했어요. 이항을 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아, x, y로 구성된 식이구나. 이건 x에 관한 식이잖아요. 이거는 x, y에 관한 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함수라는 건 바로 뭐다? 이렇게 한쪽으로 전부 다 식이 이항된 형태를 말해요. 음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음함수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구죠?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원의 방정식. 가장 표현이 잘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된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인도 모르게 음함수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심플하게.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아, 음함수 뭔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가장 이해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 하지만 fx, x에 관한 함수식, fx, y, xy에 관한 함수식, 관계식, 함수는 관계식이니까. 자,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미분할 거잖아요. 자, 미분하면 항상 우리는 누구를 얻어야 되는 거죠? y 프라임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근데 y 프라임이라는 건 뭐죠? y를 뭐로 미분한 거예요? x로 미분한 거란 말이야. y 프라임 또는 dx분의 dy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잘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 자, y는 fx니까 얘는 뭐예요? y는 fx꼴 맞지? 자, y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fx꼴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떤 형태로? 음함수꼴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이항하고 뭐 하면 되죠? 1 넘기면 되죠. 그 다음 얘도 이항하고 2x 이항하면 요 꼴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fx, y는 0꼴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를 찾고자 한다? dx분의 dy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나는 얘를 누구로 미분할 거죠? x로 미분할 거예요. 잘 봐. 요거 못하면 아련납니다. 쉬운데. 자, 요거 곱의 미분이죠. 곱의 미분이니까 맨 처음에는 x를 미분할 거예요. 1 y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미분이 되죠? y가 미분이 되죠. y가 미분이 되니까 1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누구로 미분하는 거죠? 얘를 전부 다? x로 미분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 x 값을 미분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구를 미분할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y를 미분할 때, 요 y를 미분하고 나서가 문제인 거야. y를 미분하면 1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뒤에 누가 붙어야 되는 거죠? y를 x로 미분했다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된다고. x를 x로 미분한 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x를 y로 미분하면 문제가 생겨. 또는 y를 x로 미분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자를 미분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됐니? 내가 x로 미분하고 싶어? 그럼 전부 다 x에 관한 식이야. t로 미분하고 싶어?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야 돼. 됐니? 자, 그럼 이런 미분하면 사라지죠? 는 0. 자, 그럼 갑니다. 자, x 곱하기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죠. 그렇죠? 따라서 dx분의 dy는 뭐죠? 마이너스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요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얘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음함수를 하냐? 이렇게 미분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식이 이렇게 되는 건 이걸 y로 표현해서 미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됐니?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요거죠, 그쵸? 자, 곱의 미분이니까 x를 미분하면 1이에요. y. x를 x로 미분할 거니까 상관이 없죠? 뭐가 상관이 없죠? 뒤에 이런 게 안 붙어도 되는 거죠? dx분의 dx. 자, 다음에 이제는 x는 가만히 있고요. 누구를 미분할 거예요? y를 미분할 거죠? y 미분할 거니까 1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y를 미분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1이 되는 거는. 근데 y를 누구로 미분하는 거야? x로 미분한 거지. y를 x로 미분한 거니까 얘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 설명한 내용이 계속 적용이 되지, 그치? 오늘은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게 이해가 되면 뒤에는 다 똑같은 거야. 매개 변수도, 음함수도 뭐 뒤에 역함수도 다 똑같은 거야. 하는 방법. 자, 다음 요거 마이너스 2x는 x에 관한 식이지.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2야. 자, 이제 플러스 y. y를 미분할 겁니다. 1이 되는 건 오케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y잖아. y를 누구로 미분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dx. 자, 그럼 이제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는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 dx분의 dy는 나머지 이항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y 더하기 2더라. 따라서 dx분의 d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y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째도 해볼 거예요. 다 해볼 거야. 이거는 여러 번 해도 괜찮아.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빨리 풀기 위해서 얘를 y'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표현법이야. 알겠니? dx분의 dy를 쓰기 싫어. y''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 됐지? 자, 그럼 요거 하고 들어가죠. 자, 표현법만 눈으로 계속 보세요. 이 표현법이 눈에 익혀져야 돼. 이해 안 돼 바로바로 말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총 3가지로 미분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까지 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나 이해 안 된다. 빨리빨리 말해야 돼. 자, x로 미분할 거고요. 두 번째 y로 미분할 거고요. t로 미분할 거예요. 자, 3가지 형태로 할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오늘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정리가 되고요. 매개 변수 미분도 정리가 되고요. 음함수도 정리가 되고 정리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가자. 2x 미분하면 얼마죠? 아니, x제곱 미분하면 얼마죠? 2x인 건 다 알아야 돼. 근데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니까 뭐가 안 붙어? 원래는 뒤에 이게 붙어야 되는 거죠. x를 x로 미분한 겁니다. 이게 원래 붙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y제곱 미분하면 얼마죠? 2y죠. 근데 얘는 y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한 거니까 얘가 적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0이다.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 과정에서 좀 단축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거. x를 x로 미분한 거는 굳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야. 맞니? x를 x로 미분한 건 굳이 쓰지 말자. 약분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2x 더하기 2y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y로 미분한 걸 적어볼게요. y로 미분한 거. 자,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2x가 되는 건 맞아요. 맞니? 근데 이번에는 이 x에 관한 식을 뭐로 미분한다? y로 미분한다. 그럼 문제가 생긴 거지. x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x를 y로 미분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적어준다? 아, x를 y로 미분한 거네요 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y제곱 미분하면 2y죠. 근데 y를 y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적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그지? 원래는 1이니까 없는 거죠. 자, 4를 미분하면 0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x 곱하기 dy분의 dx 플러스 2y는 0이 되죠.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선생님 뭘 이제 구할 거냐? 이제 dx분의 dy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dx분의 dy는 요 2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2y로 나눠주니까 y분의 x가 돼요. 맞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dy분의 dx죠. 그쵸? 자, dy분의 dx를 구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2y 넘어갑니다. 그죠? 그거를 2x로 나눠줄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잘 봐.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예요. dy분의 dx는 마이너스 x분의 y예요. 자, 얘랑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 dx분의 dy, dy분의 dx 서로 무슨 관계죠, 지금? 역수 관계죠. 이거 역수 관계죠. 역수 관계. 자,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가 마이너스 x분의 y로 바뀌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역함수. 이걸 역함수 미분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또 뒤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런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x로 미분할 거야, y로 미분할 거야, t로 미분할 거야. 그걸 네가 한번 표현만 해봐.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런 거는 뭐 음함수라고 하고 또 저런 거는 매개변수라고 하고, 그지? 용어만 좀 명칭만 달라지는 거지 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뭘로? t로 미분할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자, t로 미분합니다. 자, x제곱을 미분합니다. 2x. 그런데 문제가 뭐죠? x를 t로 미분할 거예요. 맞니? 자, y제곱은 2y예요. 근데 y를 뭐로 미분할 거예요? t로 미분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싶다?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y 곱하기 dt분의 dy 놔두고 2x 곱하기 dt분의 dx를 이항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항한 상태에서 dt 꺼져. 자, dx 이쪽으로 이항해. 맞니? 그 다음에 2y 이쪽으로 이항해. 맞니? 이항해주면 여러분 이게 나와버리죠.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다 나옵니다. 뭘로 미분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뭐만 할 줄 알면 정확하게 옆에다 이걸 쓸 줄만 안다. 어떤 문자를 어떤 문자로 미분한 거야 라는 것만 쓸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거다라는 거.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 결국에는 저걸 이해하면 오늘 공부 꽤 많은 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꽤 많은 거. 요거랑 역함수 미분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딱 두 개는. 그 두 개가 메인이야. 결국에는 요짓거리 하고 싶어서 지금 매개변수도 하고 음함수도 한 거예요. 알겠죠? 명칭만 그런 거지. 확인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랑 풀어볼까요? 자, 다음 함수를 음함수꼴로 나타내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음함수꼴로 나타내라는 건 다 필요 없어. 몰빵시켜라 라는 거지. 그치? 몰빵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y는 0. 자, 여기까지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미분값을 찾고 싶은 거야.
y는으로 표현 안 돼도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뭘로 미분해야 된다? 당연히 x로 미분해야 되겠죠? x제곱 미분하면 2x예요. x니까 옆에 뭐 안 적어도 되지? 자, x를 x로 미분할 거야. 2 미분할 거야. 0 됐죠? y를 미분할 거야. 마이너스 1. 아니? 근데 문제는 얘죠. y를 미분하는 게 문제야. 누구로 미분할 거니까? x로 미분할 거니까 문제가 되죠. y를 x로 미분할 거니까. 요게 0이다. 자, 그럼 누구만 이항하면 되죠? dx분의 dy만 이항해버리면 되죠. 남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자, 우리는 요 값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 값을 y'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지. 확실히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런 분수미분 있지. 분수미분 하려면은 분모 제곱하고 뭐 분자 미분하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차라리 이거를 한쪽으로 곱해서 음함수로 표현해서 빨리 풀어버리자라는 거지. 자, 곱하니까 얼마죠? 3xy 더하기 4y 빼기 x는 0이죠. 요것도 이항하면 되니까. 자, 이항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려고 보니까 요거 곱의 미분이죠, 지금. 3x랑 y. 자, 미분합니다. 3x 미분하면 얼마죠? 3이죠. y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3x는 가만히 있는데 y를 미분할 거예요. 1이 남았어. 근데 요 y를 미분하는 게 문제죠. 왜? y로 하면 상관없는데 x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 다음에 역시 4y도 미분하면 4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y를 x로 미분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자, x 미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dx분의 dy 이렇게 해줘서 3x 더하기 4 곱하기 dx분의 dy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dx분의 dy는 3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3y 더하기 1 이렇게 됐겠죠. 자, 밑에는 그렇게 푸는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해본 거지. 해본 거야. 자, 이번에 옆에 루트 n제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7페이지 옆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봅시다. 이건 앞에서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자, 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라고 적었어요. 합성함수인데 우리는 이거를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y가 x의 n제곱이면 당연히 더함수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뭐야? fx의 n제곱이야.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fx의 n-1제곱.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게 x가 아니니까 뭐 해줘야 돼? 합성함수잖아 너네. 그러니까 f'x 요거 해줘라라는 이야기야. 아니? 합성함수 미분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요거 y는 루트 fx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죠. 2루트 fx분의 요거를 미분하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 2루트 fx분의 1이야. 이게 기본 골조야 원래. 기본 골조인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 자식이 뭐가 아니니까 x가 아니니까 야 미분한 거 적어 곱해 이 말인 거지. 그렇지? 루트를 미분하면 2루트분의 1이에요. 알겠죠? 2루트분의 1. 그래서 옆에다가 요걸 적어두면 좋겠지? y가 루트 x이면 y 프라임은 2루트 x분의 1. 항상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하려면요 기본식에서의 미분 공식을 외워놔야 돼. 그냥 거기다가 추가로 합성함수를 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외운 상태에서 루트 미분하면 2루트분의 1이구나. 그런데 얘가 x가 아니라 fx가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함수다. x만 아니면 합성함수다. 그럼 또 미분해야 돼. 이 말인 거지, 그렇지? 됐나요? 자, 그거 빼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건 했던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자, 바로 밑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이거지. 그리고 미분하는 거죠. 자, 미분하면은 여기에 아니 숫자가 뭐 꼭 2, 3, 4, 5, 6, 7 이런 것만 있어야 돼? 아니잖아. 이 파이도 뭐죠? 실수예요. 3.14 어쩌고 저쩌고. 맞니? 그러니까 여기 숫자 들어가도 돼요. 그럼 미분하면 누가 빠져나와요? 공식 외운 대로 가는 거야. 파이 앞으로 나오고 x에 파이 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거죠. 너 앞으로 나와. 그리고 1 빼. 이게 단 거죠. 근데 여기서 막 고민을 해, 학생들은. 위에 갑자기 이상한 숫자가 있어서. 자, 요거는 뭐죠? 이거를 우리가 뭘로만 표시하면 지수로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미분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미 외워져 있는 거니까 바로 쓸게요. 뭐죠? 2루트 x분의 1. 맞니? 루트 x는 2루트분의 1이에요. 그냥 외워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얘는 얼마죠? x의 3분의 2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누가 빠져나오죠? 3분의 2 빠져나오고요. x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가 되고요. 요거 역수치하니까 얼마죠? x의 3분의 1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이쁘게 정리해야 되죠. 분자의 분모 3. 요걸 루트 x로 바꾸는데 여기 누가 들어요? 조그맣게 3이 들어오겠죠. 자, 요 파트는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와 루트 표현하는 방법.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혹시 까먹은 내용이 있다면 요거 하나 적어두면 안 까먹겠죠. 여러분이 뭐 오래돼서 까먹은 거지 몰라서 그런지는 않을 거니까. 자, 얘도 가보죠. 자, x의 4제곱분이죠. x의 4분의 1제곱분의 1이다. 그럼 x의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되죠.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2분은 껌딱지지. 마이너스 4분의 1 x에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에 4분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자, x에 얼마가 됩니다. 5제곱의 4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쁘게 쓰면 x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지. 좀 더 이쁘게 쓰자면 조금 더 이쁘게 쓰자면. 근데 이쁘게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9페이지 봅니다. 119페이지. 자, 역함수 미분법은 건너뛰었어요. 자, 건너뛴 이유는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요 이계도함수는 왜 할 거냐? 바로 해도 돼.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갑니다. 이계도함수 자체는 몇 번 미분해라? 2번 미분해라 라고 하는 말이다. 2번 미분해라. 이계도함수 2번 미분해라. 여러분, 원래 미적분 1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는 그거를 도함수라고 하지 않고요. 일계도함수라고 그래요. 원래는 일계도함수. 한 번만 미분하세요 라고 해서 일계도함수야. 근데 그거를 보통 일계도함수라고 말을 잘 안 해주죠. 그냥 도함수다 라고만 해. 근데 이제 2번 미분할 거니까 야 이계도함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걸 또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 공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F'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라고 해서 땡땡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미분된 걸 가지고 미분계수 공식 썼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요거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다. 그럼 이거 땡땡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이 땡땡 표시를 잘 봐야 됩니다. 땡땡 표시. y 땡땡이랑 똑같겠죠? 그럼 잘 봐. 두 번 미분한 건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 두 번 미분하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y 프라임이 뭐였죠? y를 누구로 미분한 거예요? x로 미분한 거예요. 자, 이 뜻이 뭐죠? y를 x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y 땡땡은 뭐죠? y 땡땡은 y 프라임을 말 그대로 치면 자 y 프라임을 뭐 한 거죠? x로 미분한 거죠. 아니? y를 두 번 미분하세요니까 한 번 미분한 거를 x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쁘게 쓰면은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미분한 거를 x로 또 미분하세요. 두 번 미분한 거라. 근데 y 프라임이라는 게 누구죠? y 프라임이라는 게 dx분의 dy예요. 그러니까 dx분의 d.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들어와요? dx분의 dy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y 프라임이잖아.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술술 되죠. 잘 보세요. dx분의 d 요거를 제곱해서 y죠. 맞나요? 이거 두 번 곱한 거잖아. 봐봐. y dx분의 d dx분의 d 맞나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이쁘게 써요. 어떻게 써요? d 제곱 맞니? 그 다음에 dx 제곱 됐죠? 여기다 제곱 그 다음에 y dx를 제곱한 거잖아. d를 제곱한 거 맞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x 제곱분의 d 제곱 y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은 아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야. dx 제곱분의 dy 제곱 이런 표현은 존재 자체는 안 합니다,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y 제곱을 뭐 x로 미분하세요? 아니야. 이게 없애야지 x로 미분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두 번 미분도 아니야, 알겠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건. 이거 존재 자체를 안 해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적어보시면 아 표현법이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읽을 거 아니에요. 읽을 줄 알아요. y를 x로 두 번 미분하세요. y를 x로 두 번 미분하세요. y를 x로 두 번. 그 내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계도함수는 그냥 미분만 두 번 하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두 번 미분하면 끝이에요. 밑에 봐볼래? 그래서 내용이 엄청 쉬워요. 자,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두 번 미분하세요. 저 이계도함수 밑에 문제 옵니다. 한 번 미분하면 6x 더하기 3이에요. 자, 두 번 미분하니까 6이죠. 뭐 이런 게 뭐 이계도함수야. 그치? 이렇게 쉽다.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미분하니까 요거죠. 두 번 미분하니까 얼마죠? 24x 더하기 2죠. 자, 한 번 미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자, 두 번 미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자, 한 번 미분하면 얼마죠? 20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죠. 자, 두 번 미분하면 얼마죠? 60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다항식이니까 뭐 어렵지도 않으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지금부터 자, 역함수 미분을 제외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음함수 2-, 3-, 5- 이렇게 3개 풀어보세요. 2, 3, 5번. 지금 바로 해보세요. 화장실. 2, 3, 5번 지금 바로 해보세요. 120페이지, 121페이지, 2번, 3번, 5번 풀어보세요. 앞에 거 보면서 해도 돼요. 2번, 3번, 5번. 자, 한참 기다렸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역함수 미분법 좀 보도록 하죠. 자, 몇 페이지? 118페이지 보세요. 자, 118페이지 보면 이 역함수 미분법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 학교 시험에 100% 출제, 수능에 100% 출제, 역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함수 자체만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지만 역함수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함수가 나오면 일단 쫄죠. 근데 역함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거 먼저 떠올라야 되죠. F A는 B다. 그럼 F 인버스 B는 A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는 뭐가 바뀌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는 거죠. 이게 메인이지, 그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떠오릅니다.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이거를 근데 이쁘게 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F 인버스 X는 X다. 맞죠? 내가 X를 대입했더니 X가 나온 거죠.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니까.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미분이 되다 보니까 역함수 미분법이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전제 조건 뭐가 있냐? 역함수를 뭐라고 놓은 거죠? gx라고 놨다고 생각할게요, 선생님이. 자, 역함수가 gx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랑 나의 역함수 gx를 합성하면 누가 되죠? x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 해버릴 거냐? 미분해버릴 거예요. 그럼 합성함수 미분이 되겠죠? 자, 미분 들어갑니다. f 프라임 gx. 근데 문제가 뭐야? 얘가 다시 미분이 돼야 되겠죠. 요 놈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입니다.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겁나 잘해야 돼요. 자, f 프라임 자리에 gx를 대입한 거고 얘는 g 프라임 옆에 x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x와 이 gx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통 x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x에서 함수 f를 통해서 y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x 아닌가요? 당연히 여기가 y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문자라는 게 꼭 x가 정의역이다, y는 치역이다, 그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치? 얘가 지금 누구죠? 역함수죠. 이거 역함수야. 역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x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x라는 건 바로 뭐냐? 이 x라는 거는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역함수의 정의역이 뭐죠? 역함수가 이거잖아.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죠. 맞지? 자, 따라서 요 x가 바로 뭐다?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역함수의 정의역이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역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니까 역함수의 치역이지. 이 값 자체가 역함수의 치역이에요. 역함수의 치역은 바로 뭐가 되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G'B는 F'A분의 1이다. 자,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하냐? 보세요. 역함수를 미분한 거는 원래 함수 미분한 거분의 1이죠. 그런데 요 A는 지금 누구 옆에 붙어 있죠? F 옆에 붙어 있어요. 함수, 원래 함수 F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요 A는 F의 정의역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B라는 놈은 역함수 옆에 붙어 있지. 역함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역함수의 정의역이다.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값 A랑 이 값 B는 서로 대응하는 값이구나. 왜? F의 정의역으로 A를 대입하면 F의 치역으로 B가 나온 거네. 그러니까 FA는 B라는 꼴이 되는 거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거네. 요 과정까지가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또 이렇게 가만히 옆으로 옮겨보도록 하죠. F'A 곱하기 G'B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보는 거야. 자, 역수관계도 맞아. 원래 함수를 미분한 값과 역함수를 미분한 건 서로 역수관계예요. 근데 곱으로 하면 1이 되는 관계겠지. 너랑 나랑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야. 근데 이 곱한 거 1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봐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함수와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y는 fx라고 보면 얘가 y는 gx가 됐겠죠. 역함수. 맞니? 자, 이제 내가 a를 대입할 거예요. 자, a를 대입하니까 아니구나, 여기다가 자, 소리. 자, A를 대입하니까 누가 나오더라? B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가 B가 되면은 다시 여긴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B와 B, A 서로 대응된 거 맞지, 그치? 여기는 A, B, 여기는 B, A, 여기는 B, B 됐죠? 그러면 F'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미적분호에서 공부한 거 X값 A에서의 뭐를 말한다?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G'B는 뭘 말하죠? X값 B에서 접선의 기울기. 맞니?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우리가 수직 조건 공부했죠. 수직하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서로 역함수가 되면은 그 대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곱이 1이다 라는 사실이 또 나오는데, 근데 어떤 게 더 비중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느냐? 단연코 얘예요. 얘를 이용한 문제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2년 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3년 전으로 좀 될까요? 요거 수능 시험 마지막 30번 킬러 번호로 나왔어. 요걸 이용한 풀이가. 이걸 이용한 풀이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근데 대부분은 이걸로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는 뭐다? 미분한 값이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 A, B는 서로 대응하는 값이야. A를 대입하면 B가 나와야 돼. 왜? F 옆에 있으니까 F의 정의요. G 옆에 있으니까 G의 정의요. 그럼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적어놓도록 하세요. 오늘은 자, 역함수는 숙제를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역함수 숙제를 안 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26까지 하는데 역함수만 빼고 하세요. 알겠죠? 자, 빼고 하라라고 했어 선생님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적도록 하세요. 적고 다음 해도 됩니다. 역함수. 뭐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뭐 2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들어요. 단순히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다음에 10분, 다음 시간에 이제 금요일날 10분, 15분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연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연산이지 지금. 그냥 막 연산하면 돼요. 근데 이건 연산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대응값을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간 값을 우리가 논리로 찾아내야 돼요. 이 역함수 관계로.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거예요. 대신 얘는 빨리 풀려요. 얘는 빨리 풀리고 나머지는 계산을 막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풀이 과정 자체가. 자, 이 그림까지 그려서 이런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 책에 알겠죠? 잘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시 가지고 살이 되는 것들 이것도 잘 적어놓으셨어.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이 내용 이게 헷갈려서 다 틀리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헷갈려서 다 틀려. 근데 헷갈릴 게 없어. 왜? F 옆이니까 F 정의역이지. G 옆에 있으니까 G의 정의역이야.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겁나 헷갈려해. 아, 저기가 뭐가 들어가 이게 숫자가. 근데 그게 헷갈려버리는 순간 역함수는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오늘은 요거 딱 적고 내일까지만. 시간이 8분이니까 요 밑에 좀 할 수 있겠다. 다음 설명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아직 다 적었냐? 다 적었어? 땡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음함수 미분이랑 매개변수 이용한 미분 했잖아. 그치? 거기서 요거 봤었죠 여러분. dy분의 dx 맞니? 이거 뭐죠? x를 y로 미분한 거죠. 얘는 뭐죠? y를 x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요 놈으로 바뀌려면 뭐 해야 돼? 역수 취해라 이런 말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 실전에서 안 쓰는 거야. 뭐냐면 자, 보세요. dx분의 dy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그럼 어떤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이거 개 쉬운데? 왜 개 쉬워? 2루트인데? 맞지? 2루트분의 1이잖아. x 더하기 3 2분해봤자 1이니까 이거 바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귀찮은 거.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아니 이거는 y는 x 더하기 3분의 1제곱으로 해서 풀어도 되잖아요. 근데 x로 미분하지 말고 이걸 y로 미분을 해도 되는데, 자, 좀 칠 거야. 진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더 하면 안 되죠.